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금종욱 전문가님과 특별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디테일한 분석도 도와주실 거고요. 옵션 만기일에 대한 자세한 강의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월요일에 있었던 이 공매도 금지 이슈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과 게임주들 위주로 해서 변동폭이 여전히 좀 큰 상황인데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오늘 당장에 있을 이 옵션 만기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흐름이 좀 짙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급 주체들의 뚜렷한 이 포지션이 잡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시황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이벤트가 없는 시장 옵션 만기 수급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미증시도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 좀 크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연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도 크게 좀 유동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상승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 8거래 1연속 양봉으로 좀 마감해 주면서 좀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을 느끼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최근에 공매도 제한에 의한 상승이 좀 나왔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좀 나오면서 일단 당분간은 좀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 2차 전지주들은 계속 좀 변동성을 크게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딱히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강한 테마는 없지 않나. 개별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연속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시총적인 면에서 큰 회사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조용한 시장, 이벤트가 좀 나오거나 새로운 강한 주도 테마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시면요. 일단 고점 대비해서 저점 한 20% 정도 하락한 이후에 제가 되돌림이 한 15%, 14% 나온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되돌림 이후에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거는 21선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요거 일단 좀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옵션 만기다 보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은 좀 다른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상승과 하락 반복하다가 저점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다시 시가 자리 확인하러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아마 비슷한 움직임이 좀 나왔을 텐데 코스닥이 좀 변동성이 더 큰 편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보시면은 위아래로 흔드는 시장이죠. 아침에 개장 이후에 밀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다시 올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만기 영향이 좀 있다라고 좀 봅니다. 만기에서 이렇게 지수를 흔들었을 때 이따 잠시 후에 좀 말씀 좀 드릴 예정이지만 옵션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줄어들면서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양매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옵션 프리미엄을 좀 먹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도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적인 면에서 코스닥에 비해서 약간 좀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시총상위 종목들이 조정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은 일단 그래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내용주 쪽 반도체 업종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플러스권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적인 면에서는 21선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이 긴 장대 양봉 이 자리를 벗어나는 그쪽이 이제 추세를 좀 보면서 날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박스권 자리를 벗어나는 구간, 이제 상방으로 될지 하방으로 될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방 쪽으로 좀 열어두고 보시되, 여기서 엄청 큰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보더라도 한 2,550 정도 이 정도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나오려면 금리 인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는 어렵고, 12월에 FOMC에서 일단 동결 이후에 시장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하방으로 또 내려갈 만한 악재도 뚜렷하게 없어서 당분간은 좀 재미없는 변동성이 작은 시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변동성은 위아래로 흔드는 시장이 좀 될 수 있는데, 다만 좀 우려 섞인 면이 있다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만기날 간혹 매도 포지션에 의해서 크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드물긴 한데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아니면 뭐 2년에 한 번 뭐 나올 정도로 만기날 크게 좀 2시 이후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제가 뭐 그거를 확신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만기주에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옵션 포지션에 의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정도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당분간 좀 뭐 계속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지금 주도 테마가 될 만한 종목들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옵션 만기라는 오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2차 전지주들이 큰 좀 조정을 보여주는 와중에 특별한 주도 섹터가 없는 것이 지금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미리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섹터들이 또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와 함께 종목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금종욱 전문가님과 얘기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잠시 뒤 보이는 그 화면에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어제 큰 상승을 보였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로 묶이기도 하지만 메타버스나 NFT 쪽으로도 엮이는 게 통상적입니다. 오늘 또 MP 등의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게임주들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쪽도 뭐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건 아니에요. MP 종목이 오늘 13%, 장중에는 거의 20% 가까이 18%까지 급등이 좀 나왔고, 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넥스트가 좀 올라왔는데, 뭐 지금은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뚜렷하게 지금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뭐 나온 게 없고, 어제 로블록스 게임주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11% 정도 상승 마감했고, 요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많이 엮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임과 달리 뭐 큰 공간 안에서, 가상 공간 안에서 뭐 유저들끼리 이제 상호 소통하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이제 메타에서 지금 출시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VR 기기가 이제 출시된 지는 조금 지났습니다. 아예 뭐 신제품이라고 보기엔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VR 기기라든지 뭐 MR 헤드셋 이쪽도 이제 내년에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이다라고 많이들 나와주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애플에서 VR 헤드셋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른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뭔가 좀 명확하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나온 게 없다. 매출적인 면에서 뭐 나아지거나 뭐 그런 부분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MP를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어요. 지금 10,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거의 2,400원까지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난 거죠. 이 정도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올해 초에요. 올해 초에 10,000원대 찍었던 주가가 지금 11월 달에 2,400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 물량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VR 헤드셋 관련해서는 그래서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섹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애플에서 새로운 이 VR 헤드셋이 나왔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비싸요. 우리나라 돈은 한 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저가형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뭐 그게 확실히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뭐 나왔을 때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지는 좀 출시돼봐야 하는 거라서 지금은 일단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에서 나오는 오큘러스 퀘스트도 새롭게 계속 프로그램 게임이라든지 다른 응용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보진 못했어요. 저도 VR 기기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일상생활이라든지 평소 취미 활동으로도 이렇게 이것저것 할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저점을 좀 다지는 구간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VR 이런 쪽,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는 내년 정도 됐었을 때는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이런 것만 좀 체크해 두시면서 관심 테마로만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공략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못 잡는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기회 있으니까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내년을 한번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어제 우리 게임주들이 강했고 미국 증시에서도 로블록스를 비롯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메타버스를 비롯한 게임주들 기대감으로 올라주고는 있는데요. 내년까지 지속 가능할 테마일지는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섹터도 잡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좀 이 시장이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재료에 목말라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이슈가 스텔스 물질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고 또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형성될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이제 유명한 전투기 이름 중에 스텔스라고 있죠.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조용하게 날아가는 전투기인데, 요거 이름을 따서 이제 스텔스 물질이라고 발견된 거겠죠. 그래서 저도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레이더에 걸리지 90% 정도를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에 많이 쓰이겠죠. 이제 비행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작게는 이제 드론 이런 데서도 쓸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내용을 좀 봤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물질이 나왔을 때 아직 검증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지금 맥신 관련주라든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지금 결과를 보시면은 그렇게 수익을 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익을 잘 못 내시거나 아니면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들어갔다가 변동성에 의해서 짧게 정리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은 좀 저도 들었을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뭔가 좀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좀 보면 볼수록 이게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군사용품으로도 어느 정도 좀 사용 부분도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차트적인 면이나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평소에 좀 많이 거래를 하거나 실적적인 면에서 정말 좋은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초전도체 관련주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시총이 좀 낮고 컨트롤 평소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매 자체는 쉽지 않고 또 고점에서 따라가게 되면은 물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ADM 코리아거든요. 이 종목이 어제는 상한가에 못 들어갔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화성 코퍼레이션이 어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좀 상한가에 못 들어가고 좀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일단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ADM 코리아가 320억 정도 그리고 이 종목 지금 시총이 600억입니다.
어제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600억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시총이 좀 낮고 평소 거래 대금도 없는 종목이라서 뭐 매매를 거의 하셨던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거의 2년 가까이 횡보를 좀 친 것 같은데 1년 반 넘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뭐 일단은 요게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지 예전에 초전도체를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여기서 여러 군데에서 검증을 좀 하겠다.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 이 물질에 대한 뭐 자료나 이런 걸 다 공유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는 이 초전도체가 진짜가 아닌가 이런 좀 확신이 좀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스텔스 물질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서 초전도체를 생각하시고 이거 크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고 뭐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런 정고점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한 3,000원 정도 최고점이 최근에 3,425원인데 3,000원 부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좀 빠져나올 타이밍이긴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 올라왔을 때는 일단 좀 차익 실현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3,000원짜리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 화성 코퍼레이션을 좀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역시나 직전 고점 자리 일단 뭐 넘기는 했습니다. 아직 뭐 종가까지는 봐야겠지만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어주긴 했지만 역시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테마들이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초전도체 때 보셨던 것처럼 뭔가 좀 계속 이슈가 나와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을 좀 보인다든지 뭐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내용이 없다면은 내일 정도 지금 대장주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상승은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하신 분들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만약에 갭 뜨더라도 신규 매수자분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새로 나온 이 스텔스 물질에 대해서 과거 초전도체, 선암 같은 종목들의 큰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일단 하루 정도의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에 워낙에 시총이 좀 낮고 그동안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테마일지는 의문스럽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시그널도 잡아볼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 또 한 번 공략했던 게 의료와의 관련된 섹터들이었습니다. 루닛과 뷰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상반기에도 큰 수익을 보였었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필리핀 AI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는 이슈에 더해서 오늘 당장의 무상증자 권리락도 좀 발동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료 AI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나요? 네, 오늘 루닛이 좀 상승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필리핀 군대에, 뭐, 좀 의료 AI를, 적용하겠다, 쓰겠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해외 군대에서 쓰는 게 이제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루닛은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이제 해외 매출이 더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까지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는 면에서 적자가 좀 계속 지속이 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언제 이게 이제 흑자로 돌아설지, 뭐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부분 의료 AI들이 이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고, 적용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수혜를 보면 받지, 뭐 손해를 볼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대형주, 제가 좀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 좀 드렸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JAK라든지 뭐 루닛, 뷰노 이런 종목들은 의료 AI 쪽에서는 이제 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꾸준히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 뭐 오늘은 무상증자 권리락에 의해서 좀 상승이 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글쎄요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좀 크게 빠지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루닛은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뭐 오늘 좀 상승세가 좀 컸고 다만 좀 고점에 대한 또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좀 10만 원? 예, 이거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가격이 빠진 거지, 예,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진 건 아닙니다. 평소 거래 가격보다는 많이 줄어 있어서 놀라셨을 분들도 계신데, 예, 무상증자 권리락에 의한 가격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 뭐, 오늘 유닛이 급등하면서, 좀 다른 AI 관련주, 뷰노도 역시나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오늘 뭐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오늘 뭐 그렇게 크게 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시총 큰 종목들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뭐 이거 만기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 자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특히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누르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좀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같이 좀 시장을 끌어내릴 때 같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보유하시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상승 시마다 어느 정도 현금으로 좀 돌려놓는, 뭐 수익을 좀 챙겨놓는 전략이 좋다. 그리고 나서 상승한 종목에서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로 어느 정도 포트 편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게임주였고, 뭐 지금 뭐 오늘 상승이 좀 크진 않았지만 뭐 메타버스라든지 제가 좀 몇몇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있는데, 최근에 또 뭐 여행주들도 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정고점 자리를 뚫어주려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해두시고 다시 한번 좀 조정 시 재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루닛은 제가 루닛뿐만 아니라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뭐 업종이니까 일단 고점에서 따라가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뭐 7만 원대에서 그 권리락 적용된 금액으로 치면은 7만 원대에서 지금 11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오늘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약간 좀 눌림을 좀 준다면은 뭐 21선 자리 부근이라든지 최소한 뭐 지금 가격으로 따졌을 때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런 자리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길게 보게 내년까지 보실 분들은 오히려 좀 눌림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속적으로 큰 상승을 보였던 섹터들, 대표적으로 로봇이나 의료 AI 같은 종목들은 점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무게를 잡으시되, 이제 또 새롭게 주도 테마가 될 종목들도 발굴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면서 여행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는 저희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우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섹터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일단은 월요일에 큰 상승을 보인 이후로 어제와 그제 모두 좀 지수 흐름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혼조 흐름으로 코스닥 시장이 음봉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0.37%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잠깐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내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고요. 누가 끌어올리고 있는지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로서 지금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924억 원가량을 물량 덜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1조 원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점차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잡혀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틀째 매도 흐름 잡히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과 파란불이 혼조해 있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전자를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 24% 넘는 상승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이내 좀 하락을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들이 연일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전고점에 도전해주고 있는 모습이 잡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자세한 시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8% 하락으로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과 기관 외국인들이 좀 어제와 엇갈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3일 연속으로 개인들이 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개인들이 팔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맞대응을 하는 엇갈린 흐름들이 잡혀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시가총액도 확인해 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2차 전지주들이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월요일에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연일, 화, 수, 목 모두 좀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1위와 2위를 지켜주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어제 14% 하락에 이어서 에코프로가 오늘 또 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도의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금종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들도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 만큼 특별 강의를 금종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옵션 만기일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과연 어떤 건지, 어떤 포인트들을 알아야 되는지 자세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흐름이 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이번 주에 셌잖아요. 국내도 제한에 의해서 좀 예상치 못한 코스닥은 7%가 오랐고요. 코스피 경우는 4%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도 평소 이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가 갑자기 인위적으로 시장이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특히 이제 옵션 시장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동성이 나와주는 게 옵션 시장입니다. 그 가격을 결정짓는 거를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옵션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이해하시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 시장을 하면서 항상 따로 보는 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파생 시장이라고 하는데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목요일 날 두 번째 목요일 날은 만기가 있어요. 옵션 만기가 있고 선물 만기가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월 결제입니다. 매월 만기가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있어요. 3, 6, 9, 12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만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시에 겹치는 경우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됐었을 때 뭐가 이제 이 만기 때 영향을 많이 미치냐? 물론 선물 시장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옵션 시장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왜 그러냐? 이 프리미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만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주식을 보유했었을 때 뭐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는 한 끝까지 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들고 갈 수 있죠. 뭐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어쨌든 팔기 전까지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이런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 날에는 자동적으로 청산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다 알아서 정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단기용으로, 뭐 해지용으로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가격이 상승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런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 즉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도 베팅을 한다라고 해서 해칭 전략을 쓸 때 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했었을 때 종목들이 다 빠지잖아요. 주식이 하락하는 걸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된 게 이 선물 시장인데, 뭐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그거 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선물은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이 상품이 상승할 것인지 만기 전까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베팅을 하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시간이 좀 만기가 되더라도 뭐 가격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옵션에는 똑같은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간 가치가 들어갑니다. 시간 가치. 그래서 만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시간 가치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즉 프리미엄이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거품입니다. 거품.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뭐 특히 뭐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 특히 부동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버블이다. 그래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옵션 가격도 프리미엄을 높게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오늘 이번 주처럼 변동성이 큰 경우,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의 지수가 커지게 되면은 이런 프리미엄이 엄청 커지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만기가 좀 굉장히 좀 놀라웠던 점이 뭐였냐면은,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옵션 만기 때 322.50, 이거는 행사가라고 하는 건데, 옵션의 가격, 상품들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요거는 그냥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콜옵션 오늘 이제 만기 보시면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이 옵션 가격이 종가상으로 0.02였어요. 0.2. 옵션의 가격을 이해하시지 못하라도 상관없습니다. 가격이 0.02인데 이게 월요일날 지수가 급등하면서 종가상으로 4.24로 마감했어요. 4.24포인트. 무려 21,000%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금요일날 10만 원 정도만 내가 들고 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2천만 원이 된 거죠. 이 정도로 변동성이 컸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리미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프리미엄이 생겼는데 이게 그럼 종가상으로 오늘 어떻게 됐냐? 다시 0.01로 빠졌어요. 이만큼의 프리미엄이 이틀 만에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묶어버렸으니까, 엄청 지수를 상승으로 크게 뛰어났던 거를 다시 한번 프리미엄을 줄여가지고 다시 한번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여기서 2만%의 수익률을 이틀 만에 다시 한번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점에서 이런 프리미엄 꼈을 때 거품이 많이 낀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이런 수익률이 나왔을 때 지수 변동성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이유가, 이런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꼈기 때문에 이거를 빼는, 지수를 흔들면서 프리미엄을 빼먹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 옵션은 어떻게 가격이 좀 나뉘어지냐면은, 자, 여기서 이 0791이라는 화면이 있는데, 이제 키움증권 기준이고, 다른 증권사마다 이렇게 만기 손익 차트라는 게 있어요. 만기 손익 차트. 그래서 만기날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주체별로 뭐 개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뭐 금융투자, 투신, 이런 뭐 기관들마다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게 잠정치예요. 이걸 보면서 지금 지수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예측하는 뭐 표가 될 수 있겠죠. 기능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옵션에서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거든요.
매수와 매도. 그래서 선물 매수라는 거는 내가 지수 상방에 베팅을 하겠다는 거고, 매도 같은 경우는 지수 하방에 베팅하겠다. 단순해요.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만 있으니까 내가 상방으로 상승할 것 같으면 매수라면 되고 하락할 것 같으면 매도라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리미엄이 들어가는데, 이게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끼질 않아요. 대부분 뭐 1년 12번 정도의 만기가 있다면은 그중에 한 10번 정도는 지수 변동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프리미엄이 많이 끼인 경우고 거의 드뭅니다. 2만%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논외전적인 얘기고, 요거에 대해서 이 설명을 계속 이어가면은, 콜옵션은 뭐냐면은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325점 빵빵짜리 콜옵션을 샀다면은 종가까지 325포인트에 다가가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하지만 시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기가 되면 될수록 갑자기 지수가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빠져요. 지금 1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게 종가상으로 뭐 324포인트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한 상품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칭 전략으로 했었을 때 크게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풋옵션은 반대겠죠. 역시나 하방에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요. 시간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될수록 이 가격대,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맞춰진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위 말하는 이제 깡통이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옵션에서는 그런 매수를 하셨을 때는 깡통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러면은 이 차이점은 뭐냐, 선물과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매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과 하락의 그 매도가 아니고 다른 개념의 매도인데, 만약에 내가 콜옵션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이 지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수익을 낸다라고 했는데, 콜옵션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 가격보다 더 이하로 빠지거나 아니면 지수가 보합으로 묶인다면은 프리미엄이 계속 시간 가치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프리미엄의 거품을 내가 수익을 챙기겠다. 콜옵션 매수에 의해서 프리미엄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콜옵션 매도예요. 반대로 풋옵션인 경우에는 내가 지수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반대로 내가 이 풋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풋옵션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은 오히려 매도 쪽이 굉장히 유리해요. 지수가 묶여버리거나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았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옵션 매도자들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왜 옵션 매도를 많이 하지 않고 매수를 많이 하나요? 개인들이 대부분 양매수의 전략을 많이 취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는데, 여기에 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옵션의 매수는 수익률은 무제한이에요. 아까 2만%의 수익률을 보여드렸죠. 매수를 했었을 때 지수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수익률 자체는 무한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손실이 났었을 때는 그냥 내가 가진 그 금액, 베팅한 금액만 그냥 다 잃으면 끝납니다. 제가 어떤 한 옵션을 500만 원어치 매수했는데 그날 제가 원하는 지수에 닿아오지 못하고 종가로 청산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그 증거금 500만 원 정도만 손실을 보면 그만이고, 만약에 지수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좀 올라왔을 때는 크게 수익 2배, 3배 이상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내가 잃었을 때는 그 500만 원 정도까지만 손실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의 경우에는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그 프리미엄 그 가격 그 정도까지예요. 지금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풋옵션 자리를 325점 빵빵 자리, 요 자리에 매도를 쳤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0.5인데 이게 프리미엄이 다 빠진다라고 해도 0.0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까지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이 수익을 내도. 그러니까 수익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손실이 났을 때, 만약에 이 0.5포인트라는 이 지수 가격이
갑자기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풋옵션의 가치가 커지게 된다면, 프리미엄이 껴서 커지게 돼서 뭐 2포인트라든지 3포인트라든지 이렇게 가격이 뛰어버리게 됐었을 때는 제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단지 0.5가 아니라 2배, 3배 이상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옵션의 매도는 수익은 제한적이고 손실은 무제한이다. 매수랑 반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분들은 그런 증거금이라는 걸 좀 넣어서 그 증거금을 넘어가게 됐었을 때는 자동 청산하게 돼 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본인들이 정해놓은 그런 손실 제한은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제 이번 주 월요일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지수가 급등했었을 때 옵션의 가격에 의해서 크게 손실 보는 구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 뭐 아직 한 번에 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만기 때 움직임에 대해서 노란톡에 오시게 되면은 옵션 포지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지금 지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뭐 포지션이 됐었을 때는 외국인의 기관이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이 뭐 하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지수를 묶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그 만기날 손익 차트를 보면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뭐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옵션 포지션을 설명해 드린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일단 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뭐 혹시라도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통이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행사 가격이라고 해서 옵션들의 이제 가격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보다도 이제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에 따라서 뭐 등가 옵션이냐 외가 옵션이냐 이런 게 좀 나뉘긴 하는데, 그런 거 일단 배제하고 일단 이 표 보는 것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인들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게 이제 일자보다는 이제 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옵션을 볼 거니까 옵션 합으로 해서 조회를 누르시면 나오는데, 지금 이 표를 보셨을 때 이 가운데 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갔었을 때 수익, 그리고 왼쪽으로 갔었을 때 손실.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지수의 상승, 지수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330포인트 정도로 나와 있고, 왼쪽에는 320, 오른쪽에 360.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지수 상승이 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수가 왼쪽으로 갔었을 때, 지수가 빠졌을 때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그걸 이제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는 뭐냐면은 수익과 손실이에요. 이 선이 위에 있으면은 수익이고 아래에 있으면 손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봤었을 때 지수가 더 올라가더라도 손실이고, 지금 하락해도 손실인 경우인데, 그나마 좀 하락으로 갈수록 손실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렇죠? 양매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수를 완전히 상방으로 끌어올리거나 완전히 하락으로 나아가야지만 개인들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대부분 개인들은 양매수를 잡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현재 구간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은 손실이 커지죠. 지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한참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지수를 묶게 되면 개인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매수 전략은 지수가 극단적으로 하락으로 가거나 상승으로 갔었을 때 수익을 나는 거고, 지수가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되면은, 자, 지수가 이제 상승했을 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지수에서 상승으로 갔을 때, 지금도 수익권이긴 합니다. 외국인들은 수익권이긴 해요. 그런데 지수가 빠지면 손실로 전환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수가 지금도 수익권이긴 한데 지금 상태만 유지가 돼도 수익권인 상태예요.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지수에 영향을 안 미치고 지금 현재로서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시간이 좀 지날수록.
자, 그리고 금융투자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는 지금 현재 구간의 수익이죠. 자, 지금 현재 지수에서 수익권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양매도 패턴을 보여주는 차트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표입니다. 자, 지수가 양극단으로 빠졌을 때, 상승했었을 때 보시면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지수에 머물러 있으면 수익이에요. 뭐 크지 않죠? 이 수익률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급격하게 손실이 나와요. 양 매도를 쳤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수를 일부러 이렇게 묶어 놓으면서 옵션의 프리미엄을 먹겠다라는 전략을 취하는 게 이런 차트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차트를 보면서 이거는 지금 금융투자에서 양매도 전략을 취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수를 묶을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들을 봤었을 때도 지금 현재 지수에서 충분히 수익권이니까 지금은 계속 이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요 정도 포지션이면은 320포인트에서부터 거의 325포인트, 330포인트까지도 계속 상승 수익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지수를 요 안에서 묶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옵션의 이런 전략을 좀 보시면서 지수 방향성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게 이런 수익률을 보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지금 한 번 더 투신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투신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았냐면 약간 좀 다르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양 매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양 극단으로만 가지 않으면 수익인 상황인데, 투신은 약간 다르죠. 지수가 빠져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풋옵션에는 매수를 걸고 콜옵션에는 매도를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양호한데 지수가 더 올라가지만 않으면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져도 상관은 없고 지수가 올라가지만 않으면 수익인 상태. 이렇게 좀 포지션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외국인 가족과 약간 좀 다르긴 하죠. 외국인들은 지수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수익이고 빠지면은 손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지수가 좀 빠졌을 때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투시는 마찬가지로 지수가 좀 빠지면 수익인데 올라가면은 손실이에요.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어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기 날인 경우에 이거는 이제 뭐 잠정치라서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염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투신과 금융투자, 외국인 모두 지금 다 수익권이고 유일하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거는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들은 양극단으로 지수가 빠져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뭐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좀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아까 이제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오늘 같은 날, 지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급격하게 좀 프리미엄이 커졌기 때문에 만기날 2시 이후로 급격하게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 프리미엄이 엄청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2시 전에 다 정리를 한 이후에 뭐 풋옵션으로, 그러니까 매수로는 끌어올리기가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 시장 거래 대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갑자기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하락시켜서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단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두 번 또는 이제 2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옵션 만기 때 그런 경우는 좀 드문데, 이렇게 좀 프리미엄이 커졌을 때 이렇게 지수를 좀 크게 흔드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지금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설명과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 그리고 지금 이 포지션에 따른 이 지수 방향성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뭐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이 좀 부족했고, 예, 부족한 부분은 또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고, 오후장도 일단 무난하게 좀 갈 것 같아요. 예, 시장 상황이 그렇게 크게 위아래로 흔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2시 이후로 그런 경우는 있는데 거의 드물고요. 아마 오늘 시가 부분에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오후장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간 어렵고 좀 복잡하게 느껴졌던 선물 옵션에 대해서 차분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렵게 느껴졌던 이런 선물 옵션에 대한 추가적인 강의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와주신 금종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추가적인 선물 옵션에 대한 전략들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강의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이벤트 없는 시장 속에서 옵션 만기 수급에 주목해봤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메타버스와 광대역 스텔스 물질, 의류 AI주들 알아봤고요. 옵션에 따른 지수 방향성을 예측하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